네, 아마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었다는 거 다시 정정해서 보도해 드립니다.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김기성 앵커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주가가 하루 반등하면서 월가 분위기 무척 좋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가 오르면은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 그 월가에서 나온 코멘트들을 보면은 역시 장밋빛 전망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경제가 강세를 보이는 한 주가 하락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놓고 다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주의 수익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쪽에 투자가들이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 주가,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많이 올랐다는 것 이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악재는 없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든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역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또 바이든 정부가 세 번째 초대형 지출안 또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안이었죠. 이건 의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달에 발표했던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확충 플랜. 지금 현재 이게 의회에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가 된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1조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확충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름이 붙여지기는 미국 가족 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현재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백악관은 확정된 게 없다라고 해서 내용을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것 같으면은 보육이라든지 어떤 교육 시스템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8일 날 그 양원 그 합동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모가 공개되든가 아니면 그 전에 내용이 밝혀질 것 같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가장 큰 문제가 재원 마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조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부유한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은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좀 깊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마존이 미용실을 개설하게 됐다면서요?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1994년인가 5년에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을 한 회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게 오프라인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런던의 금융 중심가에 있는 한 건물의 2개 층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미용실을 개설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영국 본부의 직원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수주 내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은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염색 색깔을 갖다가 고르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그 IT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이나 헤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아마 추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미용실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의 이 사업 확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테슬라를 둘러싸고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결국 무릎을 꿇었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보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기본 입장은 독립적인 제3기관에서 조사를 하자. 그런데 차주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큰 보상 금액만 요구한다.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해당 차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성실한 태도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정부 관련 부분의 결정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를 존중하고 법규를 준수해서 정부 부분의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이번 움직임이 중국 공산당의 정법위원회에서 온라인에다가 테슬라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자칫 불매운동으로 번질까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결국은 중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들한테 뭔가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